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집의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벚꽃 소식에 꽃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미 벚꽃 축제가 시작된 곳도 많고 이번 주에 개최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아직 꽃나들이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 서둘러서 좋은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봄꽃 나들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햇빛집의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Touch the sky. 평창. 평창 장학회가 올해 장학생 76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평창 장학회는 지난 3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1명, 대학생 42명 등 총 76명에게 8,5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창 장학회는 지난 2월 21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고 학업 성적과 타 장학금 수혜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최종 76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장학생에게는 고등학생 60만 원, 꿈나래 지원금 중고생 100만 원, 국립대학생 120만 원, 사립대학생 1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벤치마킹 결과보고회가 지난 2일 군청 대회실에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결과보고회에서는 소치 벤치마킹 4개조 31명에 소치 대회 운영과 시설, 문화관광, 음식과 숙박, 교통시설, 자원봉사, 주민참여 분야에 대한 연수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각 분야에 대한 잘된 점과 아쉬운 점들에 대해 발표하며 소치 동계 현장을 돌아본 결과 교통과 숙박 등 기반 시설은 물론 언어소통 서비스 등 세밀한 부분도 보다 철저히 준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평창군이 2018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추진 상황 보고회를 지난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강원도가 추진 중인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에 따른 군정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도 발전 전략과 연계해 평창군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지난해부터 교통과 숙박, 관광 등 10개 분야와 5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올림픽 준비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횡성 군민체육센터와 횡성 종합운동장 등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8개 시군을 대표한 2,4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화합과 친선을 다졌고 평창군은 7개 종목 98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로는 탁구와 축구, 궁도 테니스, 게이트볼 등 11개 종목이 운영됐으며 종목별 우승, 준우승 공동 3위를 차지한 선수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고 특별상도 마련됐습니다. 이모순 도생활체육회장은 승패를 떠나 어르신들의 상호 우위와 화합을 다지고자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며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는 즐거운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만약 법률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황도 되고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또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고민을 해소하고자 마을 변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림면에서 열렸던 법률 고민 상담 현장을 정다정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일 박림면에서는 마을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상담회가 있기 전 박림면의 이장님들을 모시고 아직은 생소한 마을 변호사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는 작년 여름에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일상적인 법률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조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파악을 하고 전국의 변호사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현재 평창군에서는 7명의 마을 변호사가 있고 이들은 6개월의 임기 속에 주민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시행된 이래로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꽤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는 평상시에 변호사가 상주하지는 않고요. 주로 첫 번째로 그 전화로 또 팩스로 또 이메일로 1차로 그 상담을 받고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가 직접 방문 상담을 하거나 마을 주민이 그 마을 변호사님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 제도입니다. 한편 이날은 법률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군민들이 마을 변호사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돈을 한 1,000만 원 남을 꽂았는데 시효가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군 거기다가 뭘 연락을 해서 지금 주소를 적어줬는데 거기 가서 하고 이러면 받을 가망성이 있다고. 이처럼 채무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 양육, 이혼, 사기 사건, 그리고 상속 등 상담 주제도 다양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 부모들한테 두 형제가 그 땅을 상속받은 게 있었어요. 공동 명의로. 그리고 지금 한 사람 명의로 돌려주려고 한 사람이 포기각서를 쓰려고 이제 하는데 그 세금 관계 때문에 어떤 쪽이 유리한 건지 그걸 좀 상담하러 왔습니다. 세금이 작게 나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락처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도심에 비해 무변촌 지역이 많은 도서, 산간, 농촌에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담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활성화될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당했을 때 해결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일 텐데요. 이럴 때 마을 변호사 제도를 통해 어느 누구라도 쉽게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해피질백 정다종입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먹을거리입니다. 그래서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한 식재료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요. 신선하고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로컬푸드와 꾸러미 소식, 지금부터 정다정 리포터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3일 대화도서관에서는 해피칠백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기적인 행사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평창군의 로컬푸드와 꾸러미 사업에 대해 다뤘습니다. 농업시장의 개방과 또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농업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1차 산업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농민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여 농민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피칠백 평창 포럼에서는 로컬 푸드 사업과 꾸러미 사업을 농특산물 활성화를 위하여 세미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평창 농업시장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내빈들의 격려사와 인사말이 포함된 개회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3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농업 네트워크의 정현태 강원지사장의 평창군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 발표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먹을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촉진하는 로컬푸드 활동이 지역 총소득 증가와 직거래 비중을 높이는 데 얼마나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평창이 어떤 방향으로 로컬푸드 시장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조직화된 생산자들이 하나의 법인체를 가지고 조직화된 소비자와 결합을 한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일사일종 기업체 자매 결연이 많이 맺어져 있는데 최근에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이 활발히 요즘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체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결합을 해서 해당 기업의 임직원들과 단체로 이렇게 꾸러미 사업으로서 직거래를 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태근 흑살림 대표의 꾸러미 사업 활성화 및 사례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실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쉐어비즈 정보근 대표의 SNS를 통한 로컬푸드와 꾸러미 사업 마케팅이라는 발표였습니다. 로컬푸드 생산 농가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면 소비자들과 빠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발표 뒤 포럼 운영 이사 2명과 3명의 발표자, 그리고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농업 종사자들은 로컬푸드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기농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로 신뢰와 건강이 담긴 밥상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해피700 정다정입니다. 평창군 용평면 둔전평 농악대는 오는 6월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악 전수학교를 운영합니다. 농악 전수학교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영되며 용평면 장평초등학교와 진부면 진부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둔전평 농사놀이와 천안국 농악을 1시간씩 전수합니다. 각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50명씩 100명이 참가하며 농악회원 6명이 강사로 활동합니다. 평창군이 엔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프리카 농가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평창군은 올해 1,300톤 500만 달러 이상 수출을 목표로 정하고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파프리카 농가의 경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올 상반기 중 철도, 국도, 지방도 등 16개 사업장에서 3,9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SOC 건설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국도 6호선과 지방도 408호선 등 평창 동계올림픽 접금도로망 공사 등 6개 공구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한방 무료 진료를 실시합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한방 무료 진료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방문해 체질 상담과 침 시술, 경혈 마사지 등 전통 한의학 진료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 보건 교육도 병행합니다. 평창군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민가 주변과 산간 지역에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합니다. 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한 달간 지역 내 야생동물 서식지를 중심으로 750곳에 광견병 미끼 예방약 15,000개를 살포할 예정입니다. 평창 대관령면에서는 겨우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건조된 황태를 수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겨울 적당한 추위로 올해 대관령 황태 품질은 대풍이라고 할 만큼 더없이 좋다고 하는데요. 황태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영양가가 높아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성장기 아동과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황태 섭취로 건강 한번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마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